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죠.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양 이틀간의 그 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도 상당히 좀 불편한 장세였지만 오늘은 뭐 저도 굉장히 힘든 장세가 아닌가 싶어요. 거의 뭐 툼에 준하는 그런 조정이 지속되는 것 같고, 외국인 매도가 오늘도 한 4천억 정도 지속되는 것 같아요. 선물 시장에서도 한 12,000개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도 한 4천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5G 테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굉장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죠.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리지만 5G 테마는 삼성전자라든가 IT 섹터가 조정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단기 데미지로 인해서 좀 기간 조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5G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5G 테마는 이제 10월 중순 정도를 전후로 해서 그 이후서부터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테마별 혹은 섹터별로 보니까 역시 단연코 5G 테마가 내년도 특히 이제 상반기서부터 실적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향,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국내향이라면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향 매출이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RFHRC를 좋아하는데 어제 이제 개파락이 발생이 됐어요. 개파락이 그게 뭐 소멸갭이나 급진갭 이런 건 아니고요. 그 C파동이죠. 마지막 C파동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파동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개파락으로 인해서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빠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이번 주 강의에도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5시죠.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가 3주, 4주 전인가에는 장세도 분위기 괜찮았고요. 뭐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뭐 지방에서,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지방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지난주 강의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오셨어요. 장이 좀 안 좋으니까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뭐 여하튼 간에, 이번 주 강의는 12월 장세를 또 준비해야 되겠죠. 공교롭게 월요일서부터 12월 1일, 월요일서부터 이제 12월 첫 번째 요일이 이제 출발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많이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20년 최고의 포트폴리오 5종목을 공개해 드리는데,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그 매수 욕구가 많이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남들 안 올 때 이렇게 편하게 드시면 거의 뭐 개별 가외받는 식으로 학습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이 참석 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위에 차트는 삼성전자고요. 아래가 이제 KMW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박스권이었죠. 삼성전자가 그나마 박스권이었지,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하락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 대부분 다. 그럴 때 이제 요 아래 차트는 이제 KMW입니다. KMW는 크게 올랐죠. 그러니까 KMW는 삼성전자라든가 IT 섹터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크게 오르고, 거의 뭐 자로 잰 듯이 KMW의 그 최고점이 오니까, 최고점을 찍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때서부터 상승 전환되죠. 그러니까 5G에 물려있던 매기가 삼성전자라든가 IT 섹터로 몰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또 이제 5G 쪽은 이제 빠져나오고, 지금 이제 이거는 예전에 만든 자료인데, 삼성전자가 이제는 조정이 뭐 일단 바로 여기서 급등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딱 단언하긴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인 기간 조정에 조립한다라면은 의외로 5G 섹터가 조금 더 일찍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급의 어떤 역학관계예요.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주도주가 탄생되고 주도주를 또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는 그런 뭐 제 개인적인 모델이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KMW, 그 다음에 OE솔루션, RFHRC, 이노와이어리스 네 종목을 이제 비교 차트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HDS를 바꿨습니다. KB증권을 바꿨는데 이런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보면 KMW는 왜 조정받냐, 왜 조정이 깊냐면은 많이 올라서입니다. 우리가 화무 11홍이라는 얘기가 있죠. 권불 뭐 10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많이 오르면 상승이라는 것은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락 파동이 남들보다 센 거죠. 5G의 실질적인 핵심 주도주는 KMW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가 자율 반락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특히 이제 막판에 빠졌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워낙 대장주기 때문에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이제 감안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어떤 시세의 흐름, 논리로 봐서는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OE 솔루션이요. OE 솔루션은 KMW는 이제 KMW는 9월 초에 고점을 찍고, OE 솔루션은 6월달경에 이제 먼저 고점을 찍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먼저 조정받은 거죠. 이거 KMW와 한번 단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먼저 이 바닥을 잡았어요. 그렇죠. OE 솔루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RFA 차시인데, 얘는 올라갈 때, KMW라든가 OE 솔루션 올라갈 때 RFA 차시는 올라가려다 못 올라갔어요. 왜냐면, RFA 차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웨이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파웨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5월 달에 대량의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번 시도를 했다가, 막판 피날레 파동에서 시도를 했다가, 5G 전반이 무너지면서 이제 같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흐름상으로도 RFA 차시가 좀 유리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RFA 차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4G 시대는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를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그 5G 시대를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라 관련 기반 트랜지스터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RFA 차시가 일본의 이제 기업 이름 까먹었는데 나중에 꼭 제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그 회사에 이어서 2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G의 어떤 그 시대, 5G 시대에 맞춰서 지라 관련 기반 트랜지스터의 어떤 그 표준화를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화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기업이 그토록 원하는 독점이죠. 독과점이죠. 마지막은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뭐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런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수요가 앞에 세 종목 이 RFHIC도 이때 한번 가수요가 개입됐는데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가수요가 이때도 살짝 있었지만 가수요가 개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는 부품이라든가 장비가 아니라 이노 와이어리스는 우리가 무선 최전방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중이 뭐 한 5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 분야가 조금 틀리다고 봐야겠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제가 이노 와이어리스를 분석하다 보니까 얘는 유지보수 비중이 한 12% 13% 되는 것 같아요. 더존 비지온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유지보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회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관련 우리가 계약 업체가 망하지 않는 한, 문을 닫지 않는 한은 뭐 계속해서 평생을 갖다가 유지보수를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그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뭐 장도 안 좋고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뭐 특히 회원분들 전화가 많이 왔죠. 좋은 얘기보다 격려 전화보다는 사실 왜 전문가라면 한번 고점에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항의성 전화를 좀 많이 받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격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차트를, 이거 한 번 더 보도록 아래쪽. 자, 여기 이제 KMW죠, KMW. KMW를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본 거죠. 차트를 한번, KMW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원래 모습입니다. 8만원 고점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데, 거래가 한 번, 두 번, 세 번 터진 거예요. 제가 세 번을 터져야지 의미 있는 바닥이 나온다고 누차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좀, KMW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했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기분이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세 번째 거래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제 수급이 그동안에 매도 위에서 이제 매수 균형점과 함께 이제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이 세 번째로 해서 교두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이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과 극은 이제 사실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뒤집어 놨으니까. 올라가다가 이제 거래가 한번 크게 터져요. 그렇죠. 에너지를 한번 분출하고, 두 번째 또 올라가다가 에너지를 한번 크게 분출하고, 세 번째 분출해. 이러면 힘이 다 딸려버려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상승 전환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상승 전환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KMW 지금 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시 KMW라든가 5G 개인기보다는 기존의 시장의 어떤 그 이슈가 사실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IT 관련주거든요. 그게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 아무래도 좀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 혹은 IT 쪽으로 쏠려있던 매기가 이런 5G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5G 쪽으로 안 오고 다른 쪽으로 간다. 뭐 화장품주도 오늘 셌죠. 뭐 한전조차도 셌거든요. 경기 방어주 차원에서. 그건 이제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가 혹은 IT 섹터 전반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5G 폰 이런 것들이 오르는 그런 오를 때의 환경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OE 솔루션. 자, OE 솔루션도 굉장한 모습이죠. 매를 먼저 맞은 거죠. 사실 5G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이스로션. 그 다음에 이제 RFHRC 한번 보도록 하죠. 자, RHHRC. 어제 갭 하락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하락이에요. 뭐, 우리가 주가가 빠져서 속 좋을 사람은 없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미 있는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피날레를 찍은 거죠. 매를 맞는데 우리가 뭐 10대 맞는지 100대 맞는지 모르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매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지나고 나면 게임 끝이죠. 주가가 바닥을 안다. 이거만큼 매력적인 게 없는 거죠. RFHRC가 어제 저가가 32,200원이거든요. 32,200원을 깰 확률이 굉장히 적다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이죠. 자, 이노와이어리스 보죠. 이노와이어리스가 얘가 들 빠져서 오늘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뭐 거래가 또 크게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신뢰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주가가 빠질 때 이 방송하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나마 오늘 5G 테마가 그나마 좀 이제 뭐랄까 하방 경직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제가 어제보다는 제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뭐 그제보다 수월한 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조금 작은아마 좀 위안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5G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적당히 좀 잘 제 논리대로 맞춘 것 같고요. 자, 서진 시스템도 양호하죠. 뭐 괜찮습니다. 이런 매수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다음 주 오늘 이제 금주 마지막 방송이고 다음 주 월요일날 방송에서는 제가 5G 테마 주도주 내비게이션이죠. 다시 재편집해서 이제는 윤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대한 윤곽이 오늘부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어제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제가 느꼈는데 오늘부로 인해서 좋은 또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강연장에 오시면은요, 유튜브 방송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오시는 게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투자는 철저하게 아날로그 해야 됩니다. 원래는 기업 탐방을 해야 돼, 기업 탐방을. 근데 기업 탐방이, 저도 뭐 기업 탐방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자, RF텍도 이제 상대적으로 안 빠져서 이게 빠지는 겁니다. 뭐 나쁘지는 않아요. 뭐 거래가 크게 없기. 이제는 박스 저점 하단 수준이죠.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마이너스 정도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FR텍을 보죠. FR텍은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FR텍은 이게 세력주예요. 제가 이제 정보회의에서 받은 정보예요. 우리가 5G에 대해서 한참 이제 논의가 있을 때 FR텍은 이게 뭐 특정 세력이 뭐 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질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근데 오를 때는 얘가 수익률 차원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엔 제일 날 가능성이 높아요. FR텍은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10월 달에는 FR텍을 경계를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뭐 5G 테마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좀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